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내공학과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소개드릴 기술은 인간의 고의 수준 학습, 추론 능력을 인공지능으로 이식하기 위한 그 행동 프로파일링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특허, 추론된 관련 특허 정보는 이제 아래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또 따로 표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발표드릴 순서는 이전 기술의 문제점, 그리고 저희 발명 특징, 그다음에 관련된 연구 성과, 그다음에 뭐 사업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로 여기서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이 그 복잡한 문제, 뭐 불확실성이 높고 아니면 컨텍스트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에 깔린 어떤 학습이라든지 추론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로 옮길 수 있는가? 예, 그게 이제 저희 목표, 이 기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뭐 인식이라든지 뭐 아주 센서리에 관련된, 퍼셉션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 뭐 단순한 강화학습 문제 같은 뭐 아니면 뭐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특정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사람보다 알고리즘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뭐 목적 기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고속으로 추론하는 학습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배워서 다른 태스크로 일반화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이슈는 여전히 이제 알고리즘한테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한 가지 예인데요. X축이 그 학습이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Y축이 얼마나 이 왼쪽에 보시는 게임에서 얼마나 몇 점을 획득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점선이라든지 검은색 실선으로 나온 부분은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이라든지 메타 강화학습과 같은 알고리즘들이고요. 알고리즘의 성능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사람한테 이 태스크를 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에 빨간색 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몇 번 안 해보고 그냥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린 이제 비밀이 뭔가? 그럼 사람의 이제 고의 수준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의 수준의 어떤 학습 추론 능력을 보이는 태스크를 갖다 놓고 사람한테 풀라고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뭐 퍼셉션 같이 매 샘플들이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의존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그게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동적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뭐 한 300개의 샘플을 모았다, 뭐 똑같이 2시간의 샘플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획득한 데이터의 크기 대비 정보량이 좀 낮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뭐 이거 문제를 풀라고 뭐 100만 번씩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 중에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방법들, 기술들을 보면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든지 뭐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걸 따라서 모델이 배우는 거, 또는 뭐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리워드 펑션을 배우는 그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모델링하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환경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특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오버피팅 문제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그 기존의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쭉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기술 뭐 개념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스크를 푸는 그 과정을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똑같이 베끼도록, 모델이 똑같이 행동하도록 이제 뭐 에러 신호를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러 시그널을 가지고 뭐 리워드 펑션을 거꾸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택하는 거는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방식입니다. 폴리스 매칭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사람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해놓고 그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게 빨간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델도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때 두 행동의 차이를 가지고요. 차이를 가지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동을 바로 베끼는 것도 아니고요.
그 행동을 베끼는 방식으로 모델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모델은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태스크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데 단 그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 같도록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오버피팅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휴먼 레이턴트 태스크 폴리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한테 태스크 수행하라고 해서 데이터 모으고 그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태스크를 수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샘플링을 하게 되면요.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휴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모델을 피팅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는 무한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과정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행동이 태스크의 컨텍스트 변화에 얼마나 정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간단한 모델링으로 파라미터화를 시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래 사람이 문제를 풀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을 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 파라미터 관점에서 프로젝션 시켜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태스크 폴리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기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저희가 쭉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거에 그 매번 재학습을 할 때마다 사람의 그 모델의 프로파일이 태스크 폴리시 프로파일이 원래 사람의 태스크 폴리시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거는 확률적으로 무한히 커지질 않고요. 어느 정도 빨리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이론적인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처음에 한 2번 정도만 재학습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매주어의 레이시오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자꾸 베리언스가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임피리컬하게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태스크,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다양한 태스크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같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확률적인 구조도 변화하는 태스크를 파라메타 시켜서요. 거기서 랜덤하게 뭐 10개의 태스크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랜덤하게 10개의 태스크를 샘플링을 해서 그다음에 원래 태스크에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뭐 기존 모델이나 지금 제한된 기술로 도출된 모델이나 그 라이크후드 관점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뭐 잘 피팅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까 레이턴트 폴리시 프로파일링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정량화를 했습니다. 오버피팅 여부를. 그랬더니 이제 낮으면 이제 안 좋은 거고요. 높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한 기술이 기존 모델 대비해서 신뢰도 관점에서 한 5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태스크 퍼포먼스는 어떠냐? 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태스크에다가 사람 행동으로부터 폴리시를 추론한 거를 직접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변화하는 다양한 태스크에다 집어넣었을 때 평균적인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도 역시 이제 제한한 저희 기술로 도출된 모델의 방법이 한 12% 이상 향상됐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추가적인 정보 처리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벤트가 이 폴리시의 액션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액션이 옵티멀한 결국 이 태스크를 완전히 풀기 위한 옵티멀한 액션 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래서 그 상호 정보량을 마크업 프로세스로 놓고 마크업 체인으로 놓고 상호 정보량을 저희가 비교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 폴리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효율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효율성 과정에서도 일반화가 성능이 높은 모델이 효율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기술 개념 소개였고요. 저희 기술은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도출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요. 태스크를 좀 더 옵티멀한 이 도출된 사람의 프로세스를 좀 더 옵티멀하게 올리기 위해서 태스크 자체도 또 그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강학습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컨트롤러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술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개드린 사람 행동 데이터로부터 폴리시를 이끌어내는 이 기술에 관련된 논문은 이제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다음과 같이 관련된 논문을 보실 수가 있고 출원된 기술들은 이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사람의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이식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다양한 산학 뭐 어플리케이션에도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기업들 뭐 딥마인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의 센터들 IBM AI 리서치 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
곳들과 관련된 연구 부서들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더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그런 연구들을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이 저희 기술이 잠재적으로 쓰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적어놓은 경로를 이용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일단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질문에 이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뭐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또는 어떤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학습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이라고 폴리시라고 하는데 용어로는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저희가 모델링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교육 분야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학습자를 저희가 어떤 타입을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그 스타일을 그 강학습 알고리즘 그 관점에서 정밀하게 좀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이 모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커리큘럼 러닝에 이제 좀 겹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주는 것이 최적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술 응용 분야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사한 질문인데요. 이제 교육 포함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광고, 게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된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터테인먼트, 광고, 게임에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특허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적용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엔터테인먼트는 좀 넓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고, 광고나 게임에서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라면 일단 유저 클릭수, 현재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있다,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 그게 이전에 내가 방문했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이런 거를 하나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에피소드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광고를 클릭할 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걸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광고 분야는 저희가 실제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금 그런 클릭수 높이는, 그런 클릭수를 예상하는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런 유사한 개념들을. 일단 게임 쪽이라면 이제 역시 뭐 멀티 에이전트 게임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경쟁하고 학습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저 프로파일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이 된 이 유저들은 이 유저한테 어떻게 하면 뭐 유저의 어떤 특정 레이턴트 베리어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우리가 뭐 증가시키고 낮춘다든지, 예, 이런 거를 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조정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그 발표 자료 중에 보여드렸던 프로파일링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 더 나은 태스크를 디자인하는 그런 연관된 이제 그건 해외 특허 출원 기술인데요. 그거를로 확장을 한다면은 이제 게임에 좀 더 몰입하게 하거나 또는 게임에 중독된 상태를 디텍션해서 게임에서 중독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양방향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신 분야가 있나요? 아까 뭐 광고 분야 하고 있다 그러는데 혹시 보충 답변하실 게 있는지? 예, 광고 분야는 뭐 저희가 업체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쪽으로 적용해 본 분야는 교육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온톨로지 복잡한 인과관계로 주어진 그런 묘사될 수 있는 어떤 온톨로지 형태의 지식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뭐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낫는지, 또는 어떤 A라는 비타민이 뭐 어떤 B라는 어떤 헬스 팩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온톨로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한테 교육시킨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간단한 세팅 중에 하나는 이런 온톨로지 조각들을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각들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프린시플에 따라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발견해서 어떤 탑다운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취한 방식은 아까 그 말씀드린 프로파일링 그 과정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추론 학습하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스크 환경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모델을 집어넣고 그 태스크 어떤 순서로 요 온톨로지 조각들을 보여주는 게 사람의 불확실성을 가장 빠른 속도로 낮출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도출되는 거는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그 커리큘럼대로 사람은 실제 피험자들을 모집해서 학습을 했을 때 뭐 베이시안 모델을 이용해서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또는 랜덤으로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만든다든지 한 것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실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긴 질문이 왔는데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이 인간의 학습이 과거의 학습 몰입되어 영향을 받듯이 인공지능 학습도 선행 진행된 학습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선후행의 영향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능력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뭐 이런 선후행 영향을 무시한다든지 어떤 가정을 두고 그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람이 관련된 학습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선행학습, 후행학습 이런 거에 영향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상환 교수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담장으로 감사합니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